이 모든 사태의 발단, 제보 조작의 두 주인공, 이유미 씨는 당원 이유미 씨는 먼저 구속이 돼 있었고 결국 전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서 씨도 구속이 됐어요. 예. 어제 당은 정말 초상집 분위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국민의당이 머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주영 의원은 정치적으로 안철수, 박지원이라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난처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대철 고문 같은 경우에도 검증 잘못에 대해서 당 지도부들이 석고대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 특히나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일이라면 당이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전에 기획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이 국민의당은 그 헌법 질서를 부정한 정당으로서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됩니다. 네, 당연히 해체돼야 되고 그리고 해체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당 내부에서 조건은 달려있지만 당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 갖고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랑 박지원 전 대표랑 설전도 벌였는데 결국엔 추미애 대표가 이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이 설전 자체가 시작된 게 국민의당에서 이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그 조사 결과를 내놓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추미애 대표는 그건 머리 자르기다. 실제로 그 윗선이 몰랐을 리가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등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에 추미애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 전범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뿌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국민불신을 자초한 장본인은 바로 책임 있는 분들의 무책임과 외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법적 처벌에 앞서 사건 관련자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고 나서 추미애 대표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공세를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한다는 그 분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전 대표가 사실 SNS라든지 뭐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기간 동안 우원식 원내대표랑만 통화를 하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둘 사이에서 상당히 입씨름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고 또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국민의당 지도부의 그런 여러 의혹 제기 그리고 여러 지적을 좀 물리치는 발언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여전히 조작 제보 사건의 수사 과정이 추미애 대표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성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폭언, 미필적 고의오는 국민의당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표현하기 어려운 모욕적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왜 여당이 나서서 진실규명 과정을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 확대시키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주장이라면 검찰은 그 전까지는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추미애 대표, 여당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바꿨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검찰 내부 취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취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냥 봤을 때 느끼는 부분들을 저도 그냥 함께 고민을 해보면요. 우선 여당 대표가 하는 얘기에 검찰이 귀를 기울일까?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당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나 동의를 했을까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 자체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본류는 제보 조작 사건이겠죠. 국민의당은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문준영 씨 특혜 의혹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부터 가리자, 특검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볼 때 추미애 대표로서는 그나마 본인의 입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냐. 국민의당과의 전쟁에서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근데 대신에 너무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의 볼멘 소리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정 이렇게 해서 전국 운영이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왜 감정 싸움으로 뭐냐 이겁니다.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이러면서 본인으로는 이뤄진 쓸데없는 정치적 논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청와대에서 지금 추경안 그리고 장관 임명 등 산적한 과제가 굉장히 많고요. 여소야대에서 협치가 당연시돼야 하는 형국에서 왜 쓸데없는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서 이 협치마저 깨버리려고 하느냐, 왜 국회를 감정 싸움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한 지적인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좀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전국 상황입니다. 추경도 얽혀있고 인사청문 전격도 얽혀있고 대신에 더 크게 본다면 지방선거도 되짚어봐야 될 가장 큰 또 정치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이 얽혀서 돌아가는 부분, 다 야당들 움직임, 여당들 움직임 우리 기자들 다 함께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